안녕하십니까. 교육용 메타버스 콘텐츠 몰입도 향상을 위한 딥러닝 모델 연구로 발표 준비한 동국대학교 이재교입니다. 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사회활동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란 가상과 우주의 합성으로서 현실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활동이 가상세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던 비대면 교육, 회의 등이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마케팅, 홍보, 부동산, 건설, 정치, 행정, 기업 운영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가 시작되고 있고 상용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는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다양한 교육 서비스들이 상용화되어 왔습니다. 에듀테크 분야로 확산하여 ICT 기반 교육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듀테크란 교육과 기술의 협성으로서 가상현실, 증강현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과 같은 ICT 기술과 교육 서비스가 융합해 새로운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교육이 계속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 교육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습의 몰입도와 수업의 집중도 저하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에듀테크에서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는 오브젝트와 트리거로 구성된 콘텐츠에서 교육 활동을 참여할 때 느껴지는 제한된 자유도나 몰입도를 저하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VR을 활용한 몰입형 메타버스 기반에서 사용자와 학습자의 아바타 교육 공간을 구축해서 학습자의 교육 콘텐츠에 대한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제시했습니다. 자유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자가 교육 활동을 참여할 때 오브젝트와 트리거로 참여 여부를 판별하는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딥러닝을 통해서 전체 상황을 판별하는 시스템을 연구했습니다. 메타버스는 최근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체험형,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확장현실 등과 같은 스마트 콘텐츠 관련 연구와 기술 개발 및 서비스 상용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와 같은 기술들이 적용되어 보다 입체적이고 현장감을 줄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몰입형 메타버스는 HMD 등과 같은 가상현실 기기 혹은 증강현실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고 현실과 구분하지 못하는 완전 몰입형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다양한 메타버스 서비스는 플랫폼의 요소를 갖추고 있으나 몰입의 요소가 매우 낮다는 평가가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역사학습 콘텐츠의 학습 효과 연구를 보면 학습자들은 가상현실 기술에 대하여 친화적이고 교육적인 효과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존의 책에서 텍스트 형태의 글자로만 학습을 하는 방식에서 어떤 동영상을 통해서 이해도를 도와주는 학습의 방법이 점점 이제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형태의 학습 공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상현실의 교육적 활용은 교육 목표에 도달에 도움을 주고 변화하는 시대와 교육의 새로운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컴퓨터를 사용해서 인간의 지능을 모델링하는 기술로서 인간처럼 인식하고 사고하고 학습하는 활동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그러한 인공지능 분야는 소프트웨어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뉴럴 연결을 모방하는 신경망, 그런 신경망 기반의 인공지능으로서 뉴럴처럼 수많은 신경망 처리기들이 네트워크로 구성돼서 병렬처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기술입니다. 특히 학습을 통해서 패턴 인식에 상당한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자 인식, 음성 인식, 영상 인식 등 데이터가 굉장히 크고 다루기 어려운 것들을 학습하고 인식하기 굉장히 적합한 기술입니다. 이런 신경망 계열 중 딥러닝 기술의 발달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영상 인식과 음성 인식 등에서 많이 정교해지고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는 크게 대표되는 기법으로 RNN 기법과 CNN 기법이 있습니다. 그중 RNN 기법은 순환신경망이라고 불리는데 인공신경망 종류 중 하나로서 유닛 간의 연결의 순환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시변적인 동성 특징을 모델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경망 내부의 상태 저장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순방향 신경망과 다르게 내부의 메모리를 사용해 시퀀스 모양의 입력이 처리 가능합니다. 이러한 순환신경망은 필기인식 또는 음성인식처럼
시변적 특성을 지니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사용합니다. 아래 잠시 예처럼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RNN의 데이터 처리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I Google at Work라는 문장과 I work at Google이라는 문장이 있으면 시변적 특성 면에서 앞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는지를 감안을 해서 다음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추론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I Google at Work에서 구글이 동사로 쓰였다고 추론을 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앞에 들어와 있는 I가 주어라는 것을 감안을 하고 추론을 하게 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과 똑같이 모방을 해서 하는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에서 대표되는 기술 중에 CNN 부분입니다. CNN은 손글씨 문자 인식을 위해 제안한 딥러닝 기술입니다. 인간의 시신경 구조가 비전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모방한 모형입니다. 입력 이미지로부터 정보를 손쉽게 분류하기 위해서 저차원의 정보를 고차원으로 확장해서 분류를 하는 기술입니다. 그림과 같이 컨볼루션 계층과 풀링 계층 그리고 분류 계층으로 나누어집니다. 컨볼루션 계층과 풀링 계층을 수없이 많이 반복을 해서 나오는 결과물을 분류해놓는 계층으로 3단계 구성이 나눠져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먼저 보시면은 왼쪽에서부터 어떠한 특정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면 해당 이미지를 3차원 RGB 형태의 이미지로 고차원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차원으로 나눠지게 되면 거기서부터 필터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이미지를 전부 다 훑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필터에서 가지고 있는 값이 X좌표 측을 위한 필터 같은 경우에는 좌와 우로 대칭이 되고 Y축을 위한 필터 같은 경우에는 위와 아래로 대칭되면서 값을 가지게 되는데 X좌표를 가지고 있는 필터의 예를 들면은 대칭되는 왼쪽 값은 2, 그리고 대칭되는 오른쪽의 값은 -2의 값을 가지게 되는 필터입니다. 그런 필터가 이미지를 지나가게 되면 이미지가 갖고 있는 RGB 값들을 연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RGB 값이 비슷할 경우에는 왼쪽 값 2와 오른쪽 값 -2를 곱한 값을 더했을 때 0에 가까운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0에 가까운 값이 나왔을 경우에는 특정 현상이 발생했다고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0과 멀어지는 음수든 양수든 0과 멀어지는 큰 갭이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이벤트가 발생했다고 여기게 되고 거기서부터 특정 부분을 지정을 해서 실루엣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실루엣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3차원으로 만들어져 있던 이미지를 다시 하나의 차원으로 실루엣의 영상으로 축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다시 한번 반복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그 하나의 이미지를 3차원으로 나누고 다시 필터링들이 지나다니면서 실루엣을 다시 캐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해당 이미지에 대한 특징들이 수없이 많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왼쪽에서 맨 처음에 들어온 이미지가 고양이 이미지라고 한다면 이런 반복을 실루엣들을 필터링하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 작게 하다 보면은 고양이의 귀, 눈, 코, 몸통, 꼬리와 등 같은 특징을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특징들이 모여져 있는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다음 들어오는 이미지와 매칭해서 얼마나 비슷한지를 찾아내고 거기에서 이 다음에 들어온 이미지가 고양인지 강아지인지 다른 동물인지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CNN 기술에서 파생된 기법으로 오브젝트 트래킹 러닝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런 오브젝트를 추적하는 기술로서 사람이나 물체를 검증에 추적해서 오브젝트의 동선이나 포즈의 변화, 오브젝트 간의 관계 등을 통해 이상 행동을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CCTV와 같이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는 영상 환경에서 오브젝트를 배경으로부터 분리하기 수월하고 오브젝트를 검출하고 추적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그러나 오브젝트를 기반으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방해하는 요소, 즉 메인 오브젝트인 사람 위에 어떤 서브 오브젝트인 트럭이라든가 자동차가 가린다거나 아니면 어떤 담벼락에 의해서 메인 오브젝트가 가려지게 될 경우에는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는 추적 기법입니다. 다음은 멀티플 인스턴스 러닝 기법입니다. 다정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비디오 내 이상행동 구간을 알아서 검출해내는 방법입니다. 정상과 이상행동이 포함된 영상 데이터를 모두 활용해서 학습하는 모델입니다. 이상행동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학습 데이터에서 추출된 특징이
일반성이 보장되기 위해 하나의 상황에 대해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문에서 제시하는 딥러닝 기술의 두 가지의 기법을 비교해서 성능이 우수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 두 가지의 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시나리오 설계 부분에서 논문에서 제시하는 시스템은 교육자와 학습자가 선사시대에 불을 피우는 메타버스 교육 역사 교육 콘텐츠를 진행하는 시나리오를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0의 나무와 오브젝트 1의 나무를 정밀하게 겹쳐야만 트리거가 발생하여 진행이 가능한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이런 방법들은 메타버스 콘텐츠 안에서 사용자들의 행동에 제약이 되기 때문에 몰입도를 저하시킨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시스템에서는 기존의 이런 방식이 아니고 CNN을 이용해서 콘텐츠의 프레임 및 스켈레톤을 분석을 해가지고 사용자가 교육에 임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오브젝트 0과 1이 오브젝트 0의 나무까지의 오브젝트 1의 나무까지가 정 가운데에 부딪혀야지만 불이 나오는 형태로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현실과 너무 다른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오브젝트 0의 나무까지의 왼쪽이나 오른쪽 끝에 비벼도 불이 붙을 수가 있는 게 현실인데 아무래도 콘텐츠 내에서는 그러한 현실성과 맞지 않는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몰입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CNN 기법을 이용해서 시스템에서 판단을 하는 형태로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입력되는 음성 내용 또한 면밀한 상황 분석을 통해 RNN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인공지능 형태의 딥러닝 시스템이 메타버스 플랫폼 자체를 전체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플랫폼 위에서 학습자와 교육자가 함께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면 딥러닝 시스템 자체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넘겨주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 시스템의 구조입니다. 내부 시스템은 플랫폼 밑에 서버 쪽에서 컨트롤러와 유저 그리고 콘텐츠 매니지먼트, RNN, CNN 담당 모듈들, 그리고 에듀 레코딩 모듈과 유저와 어널리시스, 그리고 콘텐츠의 데이터를 다룰 데이터베이스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컨트롤러는 유저 2와 콘텐츠 2, RNN 2, CNN 2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용자가 이용하는 기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모듈입니다. 유저 모듈은 사용자 로그인을 통해 콘텐츠 및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어해 줄 수 있고 콘텐츠 매니지먼트는 콘텐츠 리스트와 설명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RNN 모듈은 사용자의 마이크를 통해 입력된 음성을 명확하게 입력하도록 분석해주고 CNN 모듈에서는 콘텐츠 내에서 유도하는 교육 내용을 사용자가 이수하고 있는지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에듀 레코딩에서 사용자가 콘텐츠에서 활동한 내용을 영상으로 저장하고 해당 영상에 대한 접근 권한을 유저별로 구분을 해주는 역할을 앞서 말씀드렸던 딥러닝 모델 설계를 위해 앞에서 말씀드렸던 오브젝트 트래킹 러닝 방식과 멀티플 인스턴스 러닝 방식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브젝트 트래킹 러닝 방식은 추출하고자 하는 행동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집중해서 검출하기에 매우 유리한 모델이나 무제한적이고 모호한 이상 행동을 세부적으로 정의해야 하고 일일이 레이블링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들이 일일이 무슨 행동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지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멀티플 인스턴스 러닝 방식에 보시면 레이블링의 작업이 거의 없으며 무제한적이고 모호한 이상 행동의 특징에 알맞는 모델이지만 검출하고자 하는 이상 행동에 대해 타겟팅이 어렵고 학습 데이터를 컨트롤하는 것에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도록 학습 데이터 예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오브젝트 트래킹 러닝 방식 같은 경우 학습 활동에 불을 지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활을 쏘고 있는 것인지 도자기를 만들고 있는지 명확하게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시를 해주고 알려줘야 되는 반면 멀티플 인스턴트 러닝 방식 같은 경우에는 학습을 하고 있는 행위라고만 표시를 해주는 형태에서 데이터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오브젝트 트래킹 러닝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적은 데이터만을 가지고도 정확도가 높은 학습이 가능하지만 멀티플 인스턴스 러닝 방식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스스로 학습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발생으로 해서 교육기관이 폐쇄되고 비대면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비대면 교육에 대한 교육자와 학자의 경험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메타버스 기반의 교육과 관련된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서 비대면
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학습의 몰입도와 수업의 집중도 저하에 대한 문제점이 크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VR을 활용한 모니터버스 기반에서 교육자와 학습자의 메타버스 아바타의 교육을 구축하고 학습자의 교육 콘텐츠에 대한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제시했습니다. 오브젝트와 트리거로 구성된 콘텐츠에서 교육활동을 참여할 때 느껴지는 제한된 자유도는 몰입도를 자유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자가 교육활동을 참여할 때 오브젝트와 트리거로 참여역을 판별하지 않고 딥러닝을 통해 전체 상황을 판별하는 시스템을 연구를 했습니다. 메타버스 콘텐츠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학습 모델에 대한 적합도, 성능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고 몰입도와 더불어 집중도 또한 높일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자, 이춘수 교수님, 의견. 네, 반갑습니다. 그 발표 잘 들었고요. 저도 박현희 교수님처럼 이 내용이 그 시스템적인 접근이라 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던 내용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보면서 쉽게 설명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거에 감명 받았고요. 뭐 제가 아는 한도에서 뭐 조금 말씀드리자면, 아바타의 행동을 분석해 갖고 딥러닝을 하시겠다는 이 딥러닝 모델을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말씀하신 것 같고, 지금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부경대학교에서는 게더타운이라고 메타버스 학습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교수님들이 그걸 활용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게더타운이라는 교육용 영상을 어떻게 쓰는지 뭐 교육 동영상이 올라와 있긴 한데, 제가 좀 보니까는 이제 뭐 아바타 만들어 가지고 강의 동영상 링크 만들고 뭐 강의실 좀 꾸미고 뭐 이런 정도 수준인데, 이게 구현이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뭐 요즘에 제페토라든지 뭐 로블록스 이런 게임들을 사람들이 많이 해본 상태에서 이게 좀 구체적으로 이제 접근이 됐을 때 이런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데, 보시면은 인공지능을 통한 뭐 저도 생소한 뭐 RNN 해가지고 순환 신경망이라든지 나선형 신경망, 그 다음에 인스턴스, 그 다음에 오브젝트, 이런 것들은 저희 그 비즈니스, 저희 학과에서는 별로 저희가 많이 접해보지 못하는 거라 갖고 특별히 크게 뭐 제가 말씀드릴 건 없는데,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 자체가 저도 2020년도 12월에 그 강원대학교에 김상균 교수님이 메타버스라는 책을 쓰시고 요즘에 강연도 많이 나오시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생각하면서 이 발표하신 내용을 좀 봤는데요. 우선 중요한 거는 딥러닝을 하려면은 뭔가 이 메타버스 교육이 되는 이 그 플랫폼이 활성화가 돼야지 이게 끌어와 가지고 아바타의 행동을 계속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직 저변이 확대가 안 된 게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비대면 수업이 왜 외면받고 있는가. 저 같은 경우는 비대면 수업을 동영상 사전 제작 수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줌이나 이런 걸 비대면 수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하자, 이런 취지로 해갖고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이 되는지 설명하시는 것 같고, 그럼 이 시스템은 어떤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이 되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학술지 논문으로 만드실 텐데, 보시면 참고문헌을 쭉 나열해 주셨는데, 이 참고문헌이 본문에 이렇게 잘 인용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정확한 출처 표기들이 잘 누락된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이 논문은 이제 정보 시스템 학회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굉장히 인기 있을 논문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토론은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수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들도 참고해서 논문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성 언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C샵과 C++ 형태로 많이 작성이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우리는 뭐냐면 앞으로 이미 대세기 때문에 앞으로 코스 학생들이 뭐냐면 수업을 집에서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애플 같은 데라든지 구글에서 지금까지 고양을 재택근무 못하니까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안 나오고 여기서 하다고 애플 구글에서는 퇴사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회사로 나오라고 하니까.
이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현실에서 이것은 또 이제 메타버스가 보면 되게 다양해집니다. 콘텐츠가. 이 다양해지는 것들을 할 때마다 이 모두 수작업으로 쓰는 없는 거. 우리가 그걸 읽었어요, 지금까지. 이게 스마트폰으로 수작업을 해가지고 그까지 저기 해서 만드는데 또 뭐냐면 이걸 왜 하게 되냐면요. 그 3D라는 이런 영상관이 국가마다 학력 저기 나이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유럽 애들은 묵히고 막 의사분들 이거 싫어해요. 걔들 그냥 뭐라고 큰식하게 하는 걸 좋아하고요. 남미들은 막 입뛰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국가마다 또 나이마다 이게 다 성별마다 다 달라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맞출 수 있겠어요? 맨날 계속 설문지를 확인하는 이것을 딥러닝을 이용해서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그걸 좀 아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표준화 없이는 표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쪽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